예, 안녕하십니까. 비메모리 반도체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제히 반등을 줬습니다. 그래서, 물론 아직 멀었지만은, 그래도 오늘 그래도 섹터 중에서 가장, 많은 종목들이 이제 올라갔던 섹터가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관련된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미장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 넘게 급등을 했었고, 그런 흐름이 지금 한국 증시에도 좀 보여준 것 같습니다. 오늘 어, 코스닥과 코스피의 어떤 그 흐름 그대로 좀 따라가긴 했지만 그거보다는 좀 상회하면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원익 IPS도 일단 먼저 보면은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뭐 이전에 나왔죠. 이전에 나왔지만은 보시면은 장적 실적이 11월 3일 장종료 끝나고 기준인데요. 보시면은 생각보다는 나쁘지 않게 나왔어요. 괜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전기 대비 증감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어쨌건 당해 실적 이렇게 보시면은 2022년 3분기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 예상하는 정도 수준으로 나왔고 뭐 서프라이즈면 서프라이즈지만은 이제 앞으로 좀 많이 나올 겁니다. 아직 안 나온 것들 꽤 있어요. 그래서 SF 반도체 아직 안 나왔고 FS 안 나왔고 LX 세미콘 앞으로 이제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런 것들을 꼭 이제 한 번씩 확인해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공매도의 흐름이 어떻게 됐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이제 공매도 흐름입니다. LX 세미콘 같은 경우는 아직 지금 이게 완벽하게 되지 않아 가지고 나오진 않았는데 여기 조회 좀 해보면은 예. 오늘 이제 SF 반도체가 14% 공매도가 나왔습니다. 상당히 눌러줬음에도 불구하고 반등이 좀 나왔고요. 주된 세력은 이제 일부 외국인 또 기관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익 IPS도 어제 17% 오늘 7% 정도. 이게 제가 이제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겠지만은 쇼커버링이 반드시 나와야 되는 그런 시점이지 않을까. 조금 더 회복이 되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에는 상환 물량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거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페스 아크, 그다음에 AD 테크놀로지. 생각보다는 오늘 올라간 거 대비 봤을 때 조금 많이 쳤어요. 공매도를 좀 많이 친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원익도 그렇고 SF반도체도 그렇고 그다음에 하나마이크론도 보시면은 안 친 게 아닙니다. 그래도 어느 친 상태에서 마무리 졌고요. 보통 3%에서 많게는 6%, 7%까지 올라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익 QNC 3.3%, 월덱스 2.1% 이렇게 상승을 했고요. 오늘 이제 원익 IPS 그래도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좀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참조하시고 삼성전자, 그다음에 SK하이닉스 반등폭이 그래도 꽤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 섹터가 이제 올라간 것들이 요거였고 2차전지는 조금 오늘은 주춤했습니다. 올라간 것도 있고 뭐 포스코홀딩스도 올라가긴 했지만은 주춤한 모습을 보여준 것이 좀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차 상환 좀 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대차 상환이 이루어지고 있냐 없냐 이건데 대차 거래 내역 잠깐 보시면은 대차 거래가 SK하이닉스가 최근에 또 이제 상환을 하고 있고요. 예,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도 이제 오늘 아직 뭐 요거를 좀 바꿔보면요. 7일까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최근에 또 상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익 IPS입니다. 원익 IPS도 최근에 좀 상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많이 늘어나게 했는데 여기서부터 그 440만 주부터는 좀 상환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하나마이크론 보겠습니다.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거는 최근에 좀 늘어나서 그게 상환이 아직 그렇게 안 되고 있는 모습. SF반도체입니다. SF반도체 500만 주까지 줄었다가 조금 소폭 좀 증가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SNS텍 요것도 큰 특이점은 없고요. LX 세미콘
계속해서 상환하는 모습, 그 다음에 네페스 역시 상환하는 모습, 리노공업 이것도 뭐 조금씩 상환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두산 테스나도 조금씩 상환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 슈팅이 나왔을 때 쇼커버링이 필요하고요. 원익아이 패스를 봤을 때는 사실은 뭐 지금 우려하는 것은 이게 실적 쇼크냐 아니면 생각보단 선방인데 생각보다 선방인데 이 정도면은 싼 거 아닌가 이런 마인드가 중요하고, 지금 또 중요한 것이 또 환율이 지금 또 떨어지고 있는 상태 있고, 그리고 이제 미국 금리가 일단 5% 정도 기준으로 해서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게 속도가 점점 늦춰지는 모습 앞으로 지금부터, 그리고 신흥국이나 이제 그 외 주변 국가들이 점점점 단계적으로 올려가면서 그 갭을 줄여가는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조금 선반영이 이미 이 정도 됐고, 그 이후에 주가가 좀 더 올라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반등이 나오면은 이거는 이제 공매도도 많이 치인 상태이고 주가가 실적 대비 많이 빠져 있는 또 테마 중에 또 하나이기 때문에 그 테마가 또 굵직한 테마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약에 테마로 올라갔을 때는 아마 주변 다른 테마들은 조금 소강 상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거를 꼭 참조하셔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뭐 외인이 매수하고 뭐 그거보다도 쇼커버링이 들어오느냐, 공매도를 얼마나 치느냐, 이게 더 중요하고, 실적이 예상대로 뭐 쇼커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 정도가 좀 중요한 어떤 팩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주가의 흐름, 그러니까 주가가 올랐을 때 좀 더 올라가 주느냐, 떨어졌을 때 덜 떨어져 주느냐, 이 정도가 좀 크고, 항상 강조를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거래량입니다. 거래 대금. 요게 좀 나와줘야 됩니다. 원익아이 패스도 오늘 뭐 6% 나왔지만은 거래량이 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이렇게 놓고 보면은 그래도 최근에 거래량이 그래도 좀 실리고 있는 모습이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래도 오늘의 상승에서는 거래량이 좀 부족한 부분이 아닌가 이런 또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점 참조하시고요. 앞으로 좀 봐야 될 것은 제가 말씀을 계속 드렸지만은 480선까지 빠르게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빠르게 회복을 해야지만 그 다음에 그 계산기가 뚫릴 수 있거든요. 이것도 빠르게 여기까지 회복을 해야지만 가능성이 있고, 충분히 실적을 내는 기업들은 악조건 상황에서 대외적인 그런 리스크들이 해소가 되면서 빠르게 반등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점 꼭 참조하시고, 앞으로 만약에 이게 기술적으로 좀 우상향으로 돌아서게 되면은 매수에 대한 좀 적극적인 포인트들도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아직 아닌 것 같고요. 조금 시간이 지나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자주 뭐 이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도움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주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